우리나라는 이제 깊은 유교의 영향권 아래 나라라는 개념에 집가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국으로만 하면 되는데 국 뒤에 집가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집하고 국가를 같이 두는 겁니다. 이 어원까지 올라가자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가 군왕이 되고 그 군왕이 국부죠.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집안하고도 같이 되는, 즉 국가에 충성하는 거는 군왕에 충성하는 거고, 군왕에 충성하는 거는 뭐 공적인 아버지 국부에 충성하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고 어버이 수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이 헌신적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유교적 개념 이것만큼 변한 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의 파워가 막강했던 거지. 옛날에 이제 밥상 얻고 했잖아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뭐 얼굴 끓기입니다. 김정은이도 아마 잠수 잠깐 탔을 때 밥상 없다가 이 얼굴 끓기가 그거 상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이 전국 시대 등에는 필요했던 질서 정립 유지에는 이게 굉장히 편했죠. 맨날 싸우고 저거 아버지 죽이고 뭐 삼촌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가 질서 정립을 위해서 뭐 뭡니까 부창부수 뭐 쭉쭉쭉쭉 써내려왔잖아요. 그걸 이제 써먹고 이제 웬만큼 다 버렸는데 아직도 저쪽 북녘 땅에는 어버이 수령 해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성인, 4대 성인 중에서 일바로 빠져야 할 분이 공자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충효의 개념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던 그 혁신 정신만은 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시간에 그런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은 이렇듯 이제 자기 편할 대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른바 국민이라는, 저는 이런 말도 듣기 싫습니다. 개인을 국가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왔습니다. 충효라는, 특히 대한민국은. 이상적으로 인간이 업그레이드 되면 법 없이도 살 텐데 인간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상적인 부분이고, 그럴 확률상 이런 법 없이 사는 세상은 좀 힘드니까 충효의 기본 틀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이 빙시같이 행동하죠. 국가도 그 어설픈 인간이 만든 빙시 같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애국이라는 등 이런 걸로 많이 포장은 됐는데, 아무튼 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헤쳐먹을 때 자기들이 시스템이 자기들 힘들 때는 부려먹으려고 징집도 하고 근데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국가도 생존을 위해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는 이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시스템인데, 제가 어릴 때 과자 사면 뭐 뒷부분에 이래 약간 뭐 공공 캠페인 슬로건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하나나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뭐 10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생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요즘에 태세 전환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국민연금도 그렇잖아. 뭐 태세 전환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한 거냐 하면, 자 보세요. 조두순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200만 원 가까이 뭐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뭐 손 쓸 방법이 없죠. 지금 그 시스템이 엉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살다가도 가면서도 그런 사람들 못 찾아내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엉성한 시스템인 줄 알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든 거니까. 게임으로 치면 버그가 드글드글한 게임입니다. 게임 개판이면 우리 앱 삭제하잖아. 아니면 뭐 고객센터 가가 뭐 물리달라고 환불을 한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이러는데, 국가는 어떨 거예요? 뭐 대의민주주의 뭐 어째 가지고 지금 하는데 믿음이 갑니까? 더 잘 된다 해도 국가적 시스템으로 뭐 노력은 하겠지만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엉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그 엉성한 시스템은 존엄한 죽음마저도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조두순이 같은 사람한테는 한 200만 원씩 주면서 평생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이제 조두순이는 일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 열심히
뭐 산업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쇳가루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병으로 온 사람들 재활 좀 편하게 죽여달라는 것도 안 들어주잖아. 국가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모 세대까지 이제는 충분하. 우리는 뭡니까? 현명하게 반출생주의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애국하자고 안 할 기가. 젊은이들이 지금 현명한 거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정보의 습득량이라든지 뭐 그렇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로 설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로도 설득이 안 될 수 있어요. 혹시나 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하면 꼭 4인 가족 뭐 있죠. 아버지하고 뭐 아버지가 목마를 태우든지 뭐 애 요만한 애들 요까지도 안 오죠. 허리 뭐 일어서야 되나? 허리까지 오는 애 이렇게 뭐 둘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들고 있죠. 요런 사진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 사진에서 이렇게 행복한 거는 정말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싸움이 잠깐 정지되고 캠핑 가갖고 한 몇 초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허리춤에 올 만큼 아이가 어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천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이고요. 이럴 때 아이는 귀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지. 나도 뭐 애 강아지 막 고양이 잼 이런 거 보면 막 죽습니다. 배 막 건질고 싶고 귀 색깔 소세지 색깔 보면 막 미치겠어요. 그런 그게 크면 아이가 부모 기준으로 통제될 때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진. 뭐 사춘기만 와도 그런 행복한 상황은 잘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는 아대로 괴롭죠. 여러분 키우는 여러분도 괴롭지만 여러분이 부모 되기 전에 부모 깝깝하죠. 아는 아대로 깝깝하고 또 내가 늙어서 그 애가 내 나이쯤 됐을 때는 또 부모대로 깝깝한 거예요. 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반출생주의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태어나지 않는 경지. 이 말 참 좋더라. 여기에 또 댓글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태어나지 않는 경지. 예. 열심히 수련해서 덕도 쌓으시고요. 해탈, 열반화 이르러 가지고 이제 다시는 좀 태어나지 맙시다. 지금 뭐 윤회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어난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윤회를 믿고 열심히 안 살면 다시 이 이상한 세상으로 태어나니까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지금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내가 저 구독 알람 좀 눌러주고 어디 저 후원 계좌 찍어야 되나? 그래 되면 다시 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작한 소리고. 출생 장려 혹은 그것을 지지하거나 이제 그 뭐 애국이라는 것을 설득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좋습니다. 의견은 있으니까 뭐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정책이나 내놓으시든지. 출생을 장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본능 중 하나가 번식욕이죠. 그죠? 지 유전자 퍼뜨리고 기본적으로 장착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찬성론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은 골 일부러 한 골 넣어주고 공도 이렇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차고 있는데도 치고 있는 거야. 왜? 기본적인 번식 욕구 자체도 막고 있는 거죠. 물론 내 입장에서는 반출생주의자니까 뭐 좋지만은 어쨌든 출산과 비출산은 번식욕 차원에서 출산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도 브라질이 한 골 넣고 시작하는데도 3대1이나 뭐 2대1로 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이. 왜? 감독이 띨띨하니까 너 위정자들이 띨띨하게 하니까. 국가에 대한 이제 믿음도 완전히 사라졌죠. 국가, 나라와 집, 집처럼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개인적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사람 믿음이 갑니까? 여기가 출생률 뭐 이래 합시다. 반출생주의 출생 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지한다 이랬다가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태세 전환하면 그 사람 믿음이 가요? 안 나잖아. 얼마 전까지 하나나 잘 기르자 했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인구가 줄고 뭐 국가가 소멸한다고 하지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세계 인구는 벌써 80억 어쩌고 합니다. 징글징글하죠. 이게 번성이 아니라 진짜 창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로 보지 말고 인류 전체로 한번 보자고요. 80억이 넘었고 인류는 이미 그 기술 없고 지식이 없던 시절에도 생존을 위해서 대륙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가다가 많이 죽었겠지. 원래 살기 힘든 곳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게 막아도 탈북하잖아요. 탈북해가 요즘 탈북자들 유튜브 찍어 돈 많이 벌던데 밀항도 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이민도 아마 하게 될 거야. 우리나라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싫든지 간에 대이동의 시대에 뭐 책을 제가 봤는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중국 사람을 막든 뭐 이슬람 싫다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민이라는 그 쓰나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 싫어도 뭐 막나? 못 막지.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이 아마 올 겁니다. 국가의 노동력이 우리나라가 아마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면 그렇게 되면 뭡니까? 미국 이민 역사도 그렇잖아요. 이민 1세대는 뭐 허드렛 일 했잖아요. 다음 누아르 영화 봐봐라. 이탈리안 그 마피아들 다 그런 일 했잖아요. 이민 1세대들이 주로 할 일이 뭐 농촌 일이라든지 또는 뭐 간병 또 이제 뭐 조선소 이런 데서도 좀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민 2세대부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한국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이렇게 하듯이 인도네시아계 한국인, 인도계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부작용 또 없겠습니까? 있겠지. 저끼리 싸우고 문화 충돌 생기고. 미국 영화 보세요. 미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또는 뭐 이렇게 융합되니까 뭐예요? 세계 초강대국 아니에요. 원래 삶은 분명히 이민 들어오고 이러면 또 싸울 끼야. 근데 원래 삶은 고해라니까. 왜? 태어나지 않는 경지가 최고인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맞이해야 될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뭐 반출생주의 해도 됩니다. 출생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는 타 국가에 또 많아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에 왜 흑인 은바페 같은 흑인 선수가 없어요? 왜? 프랑스는 왜 그렇게 그 흑인 선수들을 받고 잘 뛰는데? 뭐 네이마르 같은 애가 하나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국적 달고 김팔봉 이래가지고 막 뛰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 앞서 말했지만 반출생주의가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애국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지. 뭘 또 뭐 되지도 않게 하기 싫은 사람들 보고 애국하라고 하래. 물론 뭐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안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어쨌든 태어나지 않는 경지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면 태어나지 않을 경지 한 단계 더 다가간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우리.